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맡은 법규과 재산2팀장 한정미입니다. 올해 상속증여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개 조문, 그리고 조수특례 제한법 2개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화면의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통계청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20대 남성의 경우 2008년에 71.9%라는 수치가 2022년에는 41.9%로 30%나 떨어졌죠. 이 수치는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 다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미혼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즉,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네요.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상대 남성의 조건과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결국 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 출산 양육 부담 등이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 자금은 얼마나 들까요?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1, 2년차 신혼부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신혼집 마련에 2억 4천, 혼수, 예식비, 신혼여행비 등 대략 6천만 원, 그래서 총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찾아보니까 9급 신규 월급이 5호봉쯤 되어야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결혼비용 조달이 불가능하겠지요. 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은 어떨까요? 최고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요. 근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가 넘으니까 OECD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위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제는 아주 조금 해주고 세율은 엄청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증여세 부담이 최고 수준으로 높은 점,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 지원을 받아 결혼을 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드는 세금 부담이라도 좀 줄여서 결혼을 장려해보자 라는 취지로 혼인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개정 내용 보실까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내 합산하여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에 더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 1천만 원을 부담하였는데요. 이 제도 신설로 5천만 원 공제와 더불어 혼인공제 1억 원이 추가 적용되니 증여세 부담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준별로 계산하니까 양가 부모님께 각각 혼인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씩 총 3억 원이 되겠지요. 3억 원, 아까 본 결혼비용 평균 수치와 비슷하지 않나요? 최근 세무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액을 지금보다 2배 늘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1억씩 더 늘려 총 5억 원으로 올리자고요. 그리고 고저가 양수도나 주식 상장이익 등 혼인증여 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증여 추정, 증여 의제 등은 혼인증여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혼인 준비를 하면서 이미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반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에 따른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약혼 해제 사유는 병이 있거나 다른 짝을 찾아간다거나 혼인을 거절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혼인 전에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등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신고 등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이자 상당액은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아놓고 혼인을 안 했는데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정 결정을 하면서 무신고 등 가산세도 부과해야겠지요.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혼인증여 공제는 현금 증여만 가능할까요? 개정법령에는 따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혼인자금은 신혼집이나 혼수 마련에만 써야 할까요? 이 역시 법령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셋집 마련할 때 보태라는 게 기본 취지겠지만 꼭 전셋집만 구해라는 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건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겠지요. 그리고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무리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있는 혼인 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내 증여를 받은 경우 자녀 양육비로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혼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증여재산 공제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천만 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하겠지요.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우리 훌륭하신 국세청 직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증여 회피 수단으로 결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생기니 저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 적발해야겠죠.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보다 최고 세율이 높았던 일본의 경우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 엔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저라 900원 정도이지만 거의 1억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출산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실제 출생일을 말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증여일입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공제를 합쳐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 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1, 2번은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3, 4번은 출산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4번. 결혼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전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두고 미리 공제받는 건 안 되겠죠.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제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업력에 따라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약 292억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큰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당연히 사후 관리도 따르겠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거나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다거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과거 10년이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7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다시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을 크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세 분류 간 업종 변경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 간 업종 변경까지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이영 시행일인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분류와 중분류가 어디 범위까지인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대분류를 보시면 A부터 U까지 제조업, 건설업 등 쭉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 등에 업태로 쓰는 이름들입니다. 여기서 제조업을 예를 들면 오른쪽에 제조업 내의 중분류들이 10번에서 34번까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요즘 뜨는 산업이죠. 산업용 로봇 제조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제조업 내 중분류 간의 업종 변경이므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욕실 자재 제조에서 절수형 양변기 제조, 그리고 전기차 축전지 제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로 변경해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위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가업상속받았는데 도매업으로 변경했다면 어떨까요? 대분류 변경으로 사후관리 위배겠죠. 이렇게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왼편 종정 규정을 보시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관리에 있어도 또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분류, 구분에 관계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 즉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이면
제한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이 시행일인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 및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 재산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전문 분야의 전문가 풀이 많지 않죠. 또 그러다 보니 한 개 전문 기관에서 다수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기관에서 두 사람이 감정한다면 아무래도 의뢰자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또 두 기관에서 감정하는 것보다 덜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부동산의 경우 현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 감정을 방지하고 부동산 감정가의 형평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닌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심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한 서화 골동품의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당장의 상속증여세를 낮출 목적으로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향후 양도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도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 시행일인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특 분야 상속증여세 개정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관련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조특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 시에 정산하는 과세 제도인데요. 2022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EO의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인 증여세율을 감안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죠. 증여재산 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 가액 60억 원 이하는 10%의 낮은 세율로 6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했었는데요. 이번에 10%가 적용되는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율 과세 구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작년 개정 때 적용 한도를 100억에서 600억 원으로, 공제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저율과세 구간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이미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과세 특례를 확대했는데도 여전히 특례 신청이 조조하자 1년 만에 이렇게 또 저율과세 구간을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배제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설된 제도인데요. 가업을 증여한 부모나 이를 승계한 자녀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일 10년 전부터 증여 후 5년까지의 범죄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상증법에서도 피상속인이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2020년부터 신설되어 있었는데요. 기업이 준법 경영하도록 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가업 상속과 마찬가지로 생전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상속증여세 분야 개정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